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은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분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니 우리 그러니까 정미연 회장님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아니, 박수. 앞이 네. 자, 회장님 먼 걸음 하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의 고양시 지부 전미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고양시 지부,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산이라고 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까지가 우리 경기도 고양시고요. 이번에 고양시가 특례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뭐 이혼이나 사별뿐만이 아니라 미혼 모부,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등등 뭐 장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기된 가정, 또 조손 가정도 저희 한부모 가족에 속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후원도 해드리고 또 복지 체제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또 기관으로 연결도 해드리고 또 또는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또 펀딩을 통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 그런데 이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원래는 15, 16년 전에 학원을 하면서 저희 학원에 구구단도 못하는 5학년 학생 하나 때문에 그 학생이 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도 되지 않고 그 학생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가고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어느 날 그 학생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났는데 혼자 저녁을 배달을 야식을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학생의 야식을 우리 집에 가져와서 먹게 되고 또 그 학생하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마는 공장지대에 3교대 근무를 가시고 또 아빠는 어떤 뭐 안 좋은 사건으로 교도소에 계셔서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돌봄을 하니까 그 학생이 성적도 올라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주위에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지원 같은 것들도 없고 또 편견 때문에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해서 학원에 오는 학생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무료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한부모 가정 아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시고 때로는 내 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고 또 공부 가르쳐주고 또 집에 불러서 도와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이 한부모 가정 사랑의 고양시 지부의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우리 회장님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부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게 한부모 가정을 제 사비를 털어서 도와준 게 한 2, 3년 정도가 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부를 설립하게 된 것은 2014년도니까 벌써 우리 황은숙 박사님하고 우리 법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우리 박사님 2022년이니까 8년 정도 됐네요. 우리. 예. 자, 8년, 거의 10여 년 동안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어, 아까도 처음에 어려운 아이를 보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고양시 지부에서 이런 큰 일을 정말 보람있게 했어요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음, 우선 처음에 출발은 고양시가 아니고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이 있는 그 주변이었어요. 그쪽이 공장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고양시에서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된 것은 저희가 거주지를 2013년도 정도에 이제 고양시로 옮기게 되면서 일산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당시에 집값이 이렇게 반토막 나고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잠실이나 분당 이런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일산에 거주하게 되시면서 생각 의외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아무래도 학원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복지에서 가장 제외되는 것이 사교육이고 교육이에요.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근의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나 태권도, 뭐 기타 등등 학원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도 드려서 흔쾌히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때로는 그런 게 어려워서 제가 또 반을 부담하고 또 반은 또 다른 데서 펀딩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 나가고 막 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나도 무언가 사회에서 돌봄을 받고 있구나, 나도 누군가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구나 하니까 그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다시 찾아와서 나도 이러한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 게 저는 가장 큰 감동이었고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해주고 크게는 교육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민년 새해에는 어떤 사업을 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이민년에는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족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통계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나 이혼하면 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지원센터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장애인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나 이 사람 빨리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선택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혼자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상당히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자녀를 데리고 키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또 마땅히 우리 이 자녀가 선택하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으로서 또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또 자녀를 갖지 않더라도 나도 그런 환경 속에 자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또 내가 받은 또 축복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부모 가족, 저는 좀 이제 올해 기쁜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2022년에는 중위소득이 한 5%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측정이 되었다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60% 이내에 우리가 속해야 저소득 한부모 가족 그 기준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 60%가 얼만큼이야 라고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시급을 받는 일을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니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되기가 어려워요. 150만 원 이내에 급여를 받아야지만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50만 원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 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방치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모든 자녀들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이 또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단체 또 한부모 가족들을 또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중위소득이 5%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기는 해요. 네. 금년도에 그 이전과 같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또 꾸준히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회장님,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부모 정책으로 그 중위소득 100%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네. 예, 회장님도 아까 언뜻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중위소득 100% 하면은 사회복지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의아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복지하면은 극도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인식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중위소득 100%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위소득 100%가 왜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잠시. 우리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존권과 밀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로만 가게 될 경우 우리가 사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혼이나 뭐 사별이나 기타 등등 유기가 되었을 때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60% 안에 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갈 곳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와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와 터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잘 사시거나 친척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어려움에 닥치면 친했던 사람들도 나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뭐 잘 사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도움을 받기 어렵고 특히 주거에 대한 부분은 쉽게 도움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요즘에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전세 임대가 지금 상한선이 1억 2천 정도까지 LH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구하기에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방 7.5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도 1억 5천이 넘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미도 굴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개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한부모 가족들의 전화 통화나 방문 상담을 들으면서 너무나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중위소득 100%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100%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가족이 갈 곳을 잃어버려서 집을 구하는데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전면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가 확대돼서 주거 문제를 도움받는 그런 가정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준 선생님, 네, 우리 전면 회장님께 드릴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 체계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 또 우리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중위소득으로만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위소득으로만 파악이 된다면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것을 사회복지사의 어떤 재량권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재량권을 줄 때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이렇게 피로도가 더 과중되거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면 저는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한부모 가족을 지원만 무조건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미환 회장님 끝으로 고양시에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고양시 우리 한부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지난 시간 동안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비단 돕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부모 가족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는 시간들도 되었고요. 우리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늘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들을 모으는 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 집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누리고 함께 행복한 우리 고양시 한부모 가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오늘 황은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에서는 사단법인 한부모 가정 사랑의 고양시 지부 전미연 회장님을 모시고 첫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 사랑회의 전국 지부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한부모 가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 구독. 구독.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